기사 쓰긴 애매하고 버리긴 또 아까운 기자들의 취재 후일담을 노컷으로 전합니다. 오늘은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렸던 국회 국정감사설을 저희가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연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정감사가 원래 전체 부처들하고 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거의 모든 국감에서 예외 없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그에 대한 방어 이게 거의 다 점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가장 주목됐던 그 국토위 국감에서 첫 번째 질의가 이제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야당에서 대장동 국감이다라고 했더니 강준현 의원님이 대장동 국감 아닌데요? 이거 전체 국감하는 건데요? 그래놓고 첫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은 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준규 기자 같은 경우는 그 경기도 국감 할 때 아예 직접 현장까지 갔었어요. 어땠어요, 현장은? 그 경기도청에 이제 국회처럼 비슷하게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지사 이제 물러나라, 뭐 거짓말하냐, 뭐 이런 거 시위 외치시는 분들이 쫙 깔려가지고 이제 경찰들도 앞에 이제 혹시 사고 날까봐 대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용감한 이재명 지지자들 몇 분이 거의 1인 시위하듯이 혼자서 야 니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조용히 해 이러면서 장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맞붙었나요? 예, 뭐 맞붙는 격이었는데 이쪽은 약간 진짜 시위 같은 느낌이고 이쪽은 막 대항하기 위해서 혼자 싸우러 나온 이런 사람 같은 느낌이어서 저도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폭력 사태 나면 어떡하나 저분이 혼자서 막 집단으로 막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대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그 열기를 아마 보여줬던 것 같아요. 밖에 현장이. 국감장 안의 분위기도 되게 뜨거웠다고. 네. 이게 저도 뭐 기자 생활 뭐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한 10여 년 동안 중에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네. 되게 이제 국감을 하면은 질문하는 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상대 그 피감 기관장들한테 답을 막 못하게 하면서 막 일방적으로 막 질문을 막 퍼붓고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렇게 하냐 이러다가 다 끝난 다음에 뭐 한 30초 정도 남겨놓고 답변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니 그 의혹을 제기하는데 피감 기관장이 막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막 웃었죠. 뭐 의혹 제기가 좀 허접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뭐 조폭 연루설 이런 거 하면서 돈다발 다른 사람 SNS에 있던 돈다발 갖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한다는 게 이건 정말 강심장이라고밖에는 표현을 못하겠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 측 뭐 이제 캠프는 해단이 됐지만 그 가까운 그 이제 옛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 그 흐흐흐하는 웃음소리가 너무 괴기스럽게 들린다. 얼굴도 안 나오는데 그 모습, 그 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괴기스러우니까 그건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나중에 뒷부분에 있었던 국토위 국감에서는 그 확실히 그렇게 웃는 모습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방금 이준규 기자가 야당의 공세가 되게 허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 출입 기자로서 어떻습니까? 그 총평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굳이 뭐 부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 야당에서는 사실은 이 포인트가 두 가지였거든요. 네. 시작 전에 그 국감이 지금 이번 두 차례로 나눠서 했는데 월수 18일과 이제 20일. 그러니까 국감은 전체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이재명 지사가 출석한 건 그렇죠. 18일 행안위 국감, 20일 국토위 국감 이렇게 두 번이었죠. 그렇죠. 두 차례 이 지사 나오는. 근데 이제 그 전날 원대에서는 이제 작전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위증, 그러니까 여기서 뭘 몰아붙여서 대장동을 여기서 지금 수사기관도 아닌데 국회가 털겠다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많은 단서를 꺼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향후에 불씨가 될 수 있는 멘트를 꺼내는 게 이제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대선 후보의 태도를 끌어내는 거예요. 방금 이제 뭐 기괴한 웃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지사가 그걸 노렸든 안 노렸든 간에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어떤 모습들 이걸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초 작업이었죠. 이게 그 국감이 끝나고 나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도 썼지만 한 방은 없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애초부터 전략이 한 방을 노린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위증을 하게끔 이끌어내거나 이상한 태도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아마 한 방을 노린 분이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이제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사진을 띄우면서 그렇죠. 한 방을 노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소문이 있었어요. 네, 그 전에 예. 전날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제 김용판 의원실에서 네. 이 출입 기자들께 약간 좀 뿌려가지고 네. 이 뭐 회심이 한 방이면 이재명이 날아간다. 어. 네, 근데 사실 대선판이라는 게 뭐 한 방으로 날아가는 그런 이슈는 없어요. 그쵸. 네, 있을 네. 수도 없고 그게 네. 있다면 애당초 그건 대선 후보가 아니죠. 네. 그 캠프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보좌진들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날 해명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일단. 이제 할 말이 없는 거군요. 네, 그러면. 난감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된 그런 모습.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예 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한 100개의 질문 중에 김용판 의원의 그 사진 한 방으로 나머지 99개는 읽지도 않아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저 사진 보니까 야당 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다 뻥이네. 이제 음. 이런 어떤 과도한 이미지가 씌워져가지고 약간 여기서는 좀 크게 피해를 본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이 신뢰를 무너뜨린 게 그렇죠. 그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의 신뢰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날 국감 전체 대정동 그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한 질의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이게 별개거든요. 원래 별개인데 그 머릿속에 그래 정리가 안 돼요 사람이 들으면 한번 거짓말 딱 당하고 나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감정적인 신뢰가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략 실패가 나오는 거죠. 우물에 이제 오물이 하나 들어가서 오물이 전체가 다 오염이 돼버리는. 독이 들어가 버린 거죠. 18일 행안위 국감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야당의 똥볼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18일 국감이 그렇게 될지 끝나버렸고 모르지만 쓰고 있는 지금 그리고 나서 20일 국토위 국감에 야당에서는 이제 단단히 우리가 벼르고 나왔다. 내부 회의도 해서 우리가 뭐 원팀 기조를 맞추고 해서 작전을 짰다라고 하고 민주당도 그래서 야당이 저렇게 벼르고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었거든요. 20일 국감은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치명적인 전략 미스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국감 반장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행안위 같은 경우는 통째로 왔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경기도, 하루는 서울시 이렇게 통째로 갔는데 국토위는 그걸 나눠요. 서울시랑 경기도를 한 날에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감 일반이 대개는 서울시가 더 큰 기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치도 더 높으니까 가는데 대개 일반장을 위원장이 맡거든요. 근데 행안위는 행안위원장이 서영교 의원 민주당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토위는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현승 의원이죠. 위원장이었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게 행안위 국감이 아주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 시간을 짧게 줘서 약간 면박 주는 그런 걸로 활용이 많이 됐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사님 답변하세요 이러면서 2분씩 발언 시간 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국토위에서는 위원장이 그걸 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서울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현승 위원장이 경기도 국감에 참여했다면 그러면 조금 더 야당에 유리한 식으로 진행을 풀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가 아니라 이 국감 2반장 조웅천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2반장으로 해서 위원장을 맡았는데 훨씬 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보다. 그러니까 뭐 말하다가 뭐 저기 하면 막 알아서 끊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말을 막 끊고 발언 뭐 하겠다고 하면은 1분만 주라 그러고 30초만 주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무슨 소란 일어나고 하면 바로 소리 질러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양두구육 사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대 야당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회의를 진행하는 조웅천 위원장과 야당 사이의 프레임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너 손가락질 하냐 발가락질 하냐 이런 그 약간 낯뜨거운 워딩들이 이재명 지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이 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린 거죠.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국감 일정은 이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한참 전에 잡아요. 그렇죠. 네, 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그 지방 일정과 소위 말해서 산하 기관들이 어차피 간사간 협의를 하면 미리 이제 국회에서 뭐 이게 법까지는 아닌데 예측 가능성을 좀 주거든요. 어떤 의원이 어디를 산하기관 한다. 그러면 산하기관도 보도자료를 어디로 뿌려야 될지, 내지는 그 전에 입법 로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기회는 주는 거예요. 로비를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미리 어떤 위원장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그렇죠. 여야 간사간 협의해서 미리 그걸 정해 놓는데. 그렇죠. 그게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선출 전이었어. 후보 선출 전이었어요. 경선 최종 그 후보로 그렇죠. 확정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사가 야당에서는 이제 얼핏 이런 추정을 했을 거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이 지사가 당연히 선출되면 지사직을 내려놓을 거다. 그럼 국감에 안 나오겠지. 그리고 국감에 나와서 자기 혼자 이렇게
그 몇 시간 한 12시간을 하루에 그걸 다 감당해내면서 설마 하겠어 이틀 동안? 나는 아니한 생각을 하니까 협상이 그렇게 빡세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시나리오를 여러 시나리오를 짜서 거기까지 대비가 됐어야 그쵸. 하는 건데 그쵸. 근데 거기까지 대비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그냥 원래 평소 관례대로 이게 규정에 있는 문제는 그쵸. 아닌 거군요. 그쵸. 평소 관례대로 그냥 위원장이 서울시로 가면서 그쵸. 빚어진 야당 입장에서 어떤 참극이 된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제가 듣기로 그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뭐 야당 의원은 그 원희룡 후보한테 네. 어떤 그 질의를 페이퍼를 자체 이렇게 질의해라라고 페이퍼를 받아서 그대로 페이퍼를 질의해서 읽었다는 말도 있던데. 네. 그래서 그거를 단답형으로 이렇게 질의서를 직접 줬대요. 그 의원한테. 네,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네. 뭐 어차피 영상 보시면 알아요. 네. 단답형을 쪼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이 실제로 그 질의를 똑같이 이제 했다는 거죠. 똑같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팀워크가 제일 맞았어요. 네.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 63조에 의하면 이게 PFV는 출자자에서 뭐 나중에 토지 매입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뭐 조항들이 있거든요. 어려운데 어쨌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쪼개서 물어봐. 그럼 이 지사가 처음엔 잘 이게 농락하게 뭐 야당 의원들 뭐 질문이 길면 자기가 막 거의 오케스트라 반주하듯이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았어요. 이분이 탁 치면 이 지사가 대답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이 또 잘라. 아니 됐고 그 대답은 OX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단서를 마련하기 위한 팩트인데 이 지사가 거기서 질문 한 10개 연타로 받다 보니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좌우로 때리니까. 그래서 조금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당황한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 결실은 국토위에서 마무리해야 돼. 그러니까 18일 날 그런 질문을 그쵸. 던져서 아이템들을 쌓아놓고 그쵸. 그걸 토스해서 20일 날 골을 그쵸. 딱 넣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20일 날 어땠나요? 안 했죠. 원희룡 후보가 20일 날도 똑같이 질의서를 줘서 어떤 의원이 그걸 또 똑같이 읽어서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친한 의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국토위에?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우리 이제 내막인데 우리 이제 김강희 기자나 이준규 기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두 명이 야 이거 우리 둘이 이렇게 했어. 야 끝났어 이제 마지막 자 스트레이트. 우리 이재명 쓰러질 수 있어. 자 이번에 마지막에 의원님 당신 네가 한번 가서 해줘. 기분이 어떻겠냐고. 이게 묘하거든 헌법기관들이. 내가 네 시다발이냐 이거예요.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아 나는 내 질의가 있어. 근데 내가 네 보좌관이야? 그러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안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날? 내 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이건 있다. 저의 추정인데 예. 아니 그거를 설사 하더라도 그럼 사전에 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처음에 팀을 포함시켜서 했어야지. 그건 원내가 해줘야 돼 사실은. 근데 원내에서 한 게 아니라 원희룡 후보는 원내에서 뭐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시나리오 그대로 말 들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다는 거는 이정주 기자의 추정인 거고. 그죠.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무도 그때 그 원희룡 후보가 질의서를 보낸 건 맞나요? 국토위 국감 때. 국토위권 때 보냈죠. 근데 그걸 아무도 받진 않은 게 이제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뭐 완승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완승했나요? 이게 국감은 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도움을 받았느냐? 물론 점수를 실점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뭐 특별히 좀 나은 상황은 아니다.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아. 대장동 화천대유는 무조건 그분은 누굽니까? 대체 이재명 지사는 대체 그때 직무유기입니까? 불법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이제 구도를 잡고 들어가니까 뭔가 나올 줄 알았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실망스럽지 않냐? 사실 그 질문들은 국감에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들이 이제 뽑아내야 되는 질문이라. 그리고 사실 뭐 어쨌든 야당 의원 입장에서도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측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애초에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았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민주당 후보가 처음 이제 결정이 되고 첫 어떤 그 본격적인 검증대가 이번 국감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야당 후보도 지금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러면서 대선이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뭐 이제 시작되는 또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국감만 좀 정리를 해드렸고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재미있는 또 취재 뒷얘기들 썰이 있으면 또 이렇게 저희가 간이로 또 영상을 찍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